요즘 엔화 진짜 장난 아니죠. 예. 게다가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주요 기관이 엔달러 환율을 전망을 하는데 125엔, 달러당 125엔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쉽게 말하면 엔화 가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말입니다. 엔 달러 환율은 132.8엔입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20엔대까지 떨어지고요. HSBC인가요? 홍콩 상하이은행. 마찬가지로 120원대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도이치방크는 150엔대를 기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엔화가 강세가 계속해서 간다는데 이렇게 되면 원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엔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강세가 된다 이 말은요. 우리 원화를 더 많이 주고 엔화를 사야 된다는 뜻이니까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엔화가 950원이요. 950원 밑으로 내려갈 때 사자 심지어 말입니다. 930원대 내려갔을 때는 제가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엔화 사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신 분도 있겠죠. 뭐 안 사신 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엔화 가격이 뭐 1,000원까지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지금은 뭐 980원대 기록하고 있나요? 980원대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을 텐데 그만큼 말입니다. 이 원엔 환율은요. 원달러,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강세를 비치면요. 원엔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986.48원까지 지금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이게 엔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낼 거다 하는 게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엔화 가치는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화폐보다가 월등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크로네나 혹은 호주의 달러에 대비해 보면 지금 엔화는 강세가 3.8%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죠. 노르웨이 크로네도 달러 가치를 나타낼 때 여러분 이게 6개 통화 안에 들어갑니다. 캐나다 달러도 0입니다. 0. 캐나다 달러나 노르웨이 이게 크로네 같은 경우는 6개 통화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화가 3.8 스위스 프랑도 강세를 나타냅니다. 2.8 영국 파운드도 2.4 유로화도 2.3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스웨덴의 크로네는 1.3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 노르웨이 크로네가 아니고 스웨덴의 크로네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상황 자체가 말입니다. 엔화 강세가 계속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가 좀 그렇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지금까지 올란 3.8%보다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은 금리를 5%까지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이제 여기서 찔끔찔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엔화는요.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움직였어요. 양적 긴축도 안 하고요. 양적 완화도 안 하고요. 뭐 양적 완화를 안 했다기보다는 양적 완화는 지금까지 아베노믹스가 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그냥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런데 미국은 빅스텝을 단행했다가 0.5% 금리 인상하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가 이것은 0.75% 금리를 인상하거든요. 그러다가 베이비 스텝 0.25%로 지금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엔화를 사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요. 게다가 지금 미국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은행의 위기가 한꺼번에 덮쳤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던 것처럼 다른 은행의 위기도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요. 예, 결국 엔화의 강세는 앞으로 더 강하게 될 거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이제는 거의 다 올렸다. 5%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올리겠느냐. 5.25%? 예, 6%까지 금리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화 가치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엔화를 만약에 사셨다면 엔화는 팔지 마세요. 제가 엔화가 많이 가치가 떨어질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내가 일본에 여행을 평생 몇 번 갈 거냐. 그리고 그때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거냐. 거기에 곱하기 엔화 비용을 해서 엔화를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3번 뭐 일본을 간다고 그러면 뭐 그만큼 10년 동안 앞으로 갈 수 있으면 10년 동안 살 수 있겠죠. 제 말은요. 엔화가 가치가 낮을 때 엔화를 많이 사두는 것 그것이 돈 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엔화를 사신 분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엔화를 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엔화의 가치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그 가치에 계속 대응하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사라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진짜 결정적인 게 아니면 제가 사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명색이 경영학 박사이고 또 매일경제TV 대표이사까지 지냈는데 자칫 말입니다. 뭘 사라고 했다가 그게 떨어지거나 해서 낭패를 당하면 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 부담이 저는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명예를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돈을 벌었던 게 아니잖아요. 저는 기자를 했잖아요. PD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명예를 지켜가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말입니다. 경제 공부를 쉼없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 시장에 순응하는 방법은 뭔지 시장의 역행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응하는 방법은 뭔지를 지독하게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0년 3월에 주식 엄청나게 난리가 날 때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도 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축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21년에 제가 달러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1080원대예요. 1080원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달러를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엔화 95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작년 말부터 아니죠. 작년 한 3분기부터일 거예요. 950원 내려가면 사서 쟁여자 이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점점 나타날 겁니다. 그만큼 저는 굉장히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쉽게 어렵게 말을 할 거냐.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렵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대한 고민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투자에 대한 것은요. 제가 말한다고 제 말을 또 뭐 100% 믿는다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투자의 원칙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정환진이 때문에 샀어.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는 거 이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저는 그와에 따라서 저는 실제로 제가 말하는 것을 저도 같이 실행을 한다는 것 그렇게 실행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